그리고 여러분들도 100세까지 일하고 싶지 않다면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어차피 지금 놀고 여행 가고 방탕하게 살고 명품 사고 이런 사람들은 자유인으로 갈 가능성이 없다라고 스스로 믿으니까 대충 그런 결핍을 해소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들은 그냥 그렇게 살도록 냅둬요. 굳이 그들을 이렇게 지적할 필요가 없어요.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들은 계속 그렇게 살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M군입니다. 오늘은 S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RCS에 대한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서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창업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이런 개념만 좀 알고 있어도 실패할 확률이 훨씬 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존에 제가 RC에 대한 그 강의는 간단하게 유튜브에 올렸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기억을 못 하시거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S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R은 팔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소스라고 하는데 제품이라고 하면 너무 국한돼서 설명을 하니까 마케팅 사고를 여러분들이 키우기 위해서는 R은 그냥 가치를 갖고 있는 모든 것이라고 될 수 있어요. 뭐 제 손가락이 될 수도 있고 제 얼굴이 될 수도 있고 저라는 존재가 될 수도 있고 M군이라는 어떤 브랜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온풍기라는 제품 그리고 BTS라는 브랜드 그룹 그리고 샤넬 같은 뭐 명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R인 거예요. 그러면 R의 핵심은 뭐냐? 저는 결핍을 채워주느냐 혹은 채워주는 척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물론 엄청 정말 좋은 R은 그 결핍을 제대로 채워줄 수 있겠지만 결핍을 채워주지 못해도 채워주는 척을 하는 R이 더 많거든요. 거의 세상의 90% 이상은 좋은 척을 하는 R입니다. 진짜 좋은 R은 거의 없어요. 그냥 인간은 좀 허망한 존재니까 허상을 다 쫓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출산을 하고 나면 뭘 먹나요? 어떤 국을 먹어요? 미역국을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미역국은 산모한테 도움이 됩니까? 근데 왜 우리나라만 먹어요? 산모들이 정말 도움이 되고 의학적으로 밝혀지면 전 세계 사람들이 출산하고 다 미역국을 먹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보다 미국이나 중동에서 더 부자가 많은데 왜 그들은 아이를 낳고 미역국을 안 먹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 그들은 동양인과 체질이 달라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중국이나 일본에 부자가 많은데 그들은 왜 미역국을 안 먹을까요? 애초에 그런 게 다 허상이에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그런 척을 하는 게 많다니까요, 세상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오히려 아이를 낳고 새끼다 미역국을 먹고 이러면 몸에 안 좋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플라시보로 조금 좋아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좀 위험하다고 보죠. 제 생각에 출산하고 미역국을 먹는 거나 시험 전에 미역국을 먹지 말라는 거나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인간은 좀 제대로 사고를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온 세상의 제품들이 다 그런 것들 뿐이에요. 제대로 된 것들에 대한 기능제는 거의 없어요. 뭐 타이어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기능제 제품일 텐데 뭐 그런 것들도 그냥 단순히 타이어 내가 교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을 주는 타이어를 사지 않고 브랜드나 이런 다상의 개념이 들어가죠. 뭐 좀 비싼 건 좋을 거다 그리고 또 뭐 유명한 건 좋을 거다 이런 것들. 그래서 온전히 좋은 알은 사실은 찾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정말 좋은 제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알을 소싱해서 팔 수가 있나요? 뭐 능력이 되고 돈이 많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90% 이상이 다 좋은 척하는 알인데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알을 만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독점으로 팔 가능성은 거의 1% 미만이 되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알에 대한 설명이고 알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C는 뭐냐? 채널인데요. 가치를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타겟한테 전달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채널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빈 씨가 계속 강원도에서 농사 짓고 살았으면 지금처럼 인기를 많이 끌고 우리나라의 원탑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아무리 좋은 알이라 하더라도 효율적인 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맛있는 집이 맛집이 아니라 유명한 집이 맛집이 되는 거예요. 그냥 줄 서 있으면 사람들은 그게 정말 맛있는지 맛없는지를 제대로 판단을 잘 못해요. 그냥 줄 서 있으면 가서 뭐 사진 이쁘게 찍고 뭐 내가 여기서 먹었다는 걸 인증하고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지는 거니까 실제 알보다 채널이 더 중요해진 시대이기도 하죠. 원빈 씨도 TV에 나오고 드라마 출연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봤기 때문에 채널을 통해서 그래서
더 가치가 높아지고 입증이 된 거죠. 여러분들이 이번 겨울에 뭐 온풍기를 판다라고 하면 길에 나가서 전단지를 나눠주는 게 효율적이겠어요? 아니면 가정용 온풍기 같은 키워드를 네이버나 쿠팡에서 1위로 잡는 게 효율적이겠어요? 당연히 후자죠. 우린 점점 더 효율적으로 알려야 되니까 이커머스를 하는 거잖아요. 채널의 효율성은 늘 변화해서 계속 변화에 대응하는 기동성을 우리가 갖춰야 돼요. 그래서 온라인에서는 일개의 개인이 대기업을 이길 수도 있는 거예요. 대기업들은 그런 로직 변화나 이런 거에 대응을 못 하거든요. 이게 채널에 대한 개념이고요. 이 채널에 대한 것도 제가 기존에 올라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못 보신 분들은 그걸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드린 마지막 S에 대한 부분은요. 이 RC를 통해서 돈을 버는 거를 보다 내가 힘쓰지 않고 효율적으로 벌게 하는 게 S예요. 시스템. 그래서 저는 RCS로 이 세 가지의 밸런스를 갖추는 게 자본주의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계단을 올라가는 거다. RCS의 점수를 계속 레벨업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아무리 제품을 잘 찾고 그 제품의 가치를 잘 더한 다음에 효율적인 채널로 잘 판매해도 계속 일하고 싶고 고생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거의 없죠. 그렇게 편하게 내 에너지를 적게 써서 돈을 많이 벌려는 개념이 이 S 시스템이고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100세까지 일할 자신이 있나요? 요즘에 의학이 계속 발달해서 지금 우리 나이가 지금 뭐 20, 30대가 100세가 될 때쯤에는 평균 연령이 90세에서 100세가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어르신들도 되게 오래 사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살면 평생 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평생 돈 걱정하면서 살거나? 저는 100세까지 일할 자신이 없어서 빠른 기간 동안 죽어라 고생해가지고 용돈 받는 삶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자신이 있나 봐요. 100세까지 그냥 일할 자신이. 지금은 일해도 괜찮죠. 지금 우리가 아프지도 않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 점점 더 효율적이지 못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왜냐면 머리도 빠르게 안 돌아가고 서비스업도 아무래도 어린 친구들을 많이 쓰려고 하니까. 그럼 그때 되면 일할 거리도 없어지고 되게 힘든 처지에 놓이는데 그때 가서 내가 미리 준비를 못 해놓으면 또 정부 탓 사회 탓을 하겠죠. 노인 일자리 창출해라 이러면서. 저는 그게 너무 두려워서 지금 효율적으로 일을 한 다음에 최대한 내가 놀면서 돈을 벌거나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만 내가 10년 동안은 정말 죽어라 개같이 일해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각오를 하는 거죠. 세상이 온통 등가교 아니니까. 내가 지금도 놀고 막 뭐 어영부영 살면서 그런 거를 바라는 거는 욕심이잖아요. 그렇게는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개고생하고 나는 용돈 받겠다라고 하는 개념이 S에 해당하는 거죠. 저는 지금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명품을 사거나 뭐 넉넉하지 않은데 그리고 여행을 가고 골프 치고 이런 사람들이 그 평생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삶의 안정이 보장되지 않았는데 계속 그렇게 놀러 다닌다는 거 자체가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적당히 해소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내 안정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제가 뭐 이런 거죠. 50억짜리 건물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월세가 내가 한 달에 1,000만 정도 나온다 라고 하면 사실 그렇게 풍요롭게는 못 살아도 일 안 하고 살 수 있잖아요. 내가 욕심이 없으면. 한 달에 1,000만 원만 나오면 그 정도를 빨리 목표 삼아서 제대로 갖춰놔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런 생각을 잘 안 한다는 게 조금은 저는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저는 그게 너무 무서워서 명품이니 뭐니 산 적도 별로 없고 최대한 아껴서 자유인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고요. 자본주의 계급, 제가 예전에 설명한 6단계의 계급 중에 2단계만 돼도 평생 돈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돈이 넉넉한 것과 행복한 건 좀 별개일 수 있겠죠. 돈을 넉넉히 벌어놓은 상태에서도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되긴 해요. 근데 돈이 없어서 불행하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그 상태에서는 최소한. 저는 한 달에 한 일 안 하고 5천 정도에서 5천이나 1억 정도가 들어오면 만족할 것 같거든요. 물론 그 상황이 돼야 되겠지만 저는 욕심이 많이 없는 사람이라 그렇고 기업을 운영한 사람들은 그 이상의 어떤 명예욕이나 인정욕 이런 게 더 있으니까 더 또 열심히 살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100세까지 일하고 싶지 않다면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어차피 지금 놀고 여행 가고 방탕하게 살고 명품 사고 이런 사람들은 자유인으로 갈 가능성이 없다라고 스스로 믿으니까 대충 그런 결핍을 해소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들은 그냥 그렇게 살도록 냅둬요. 굳이 그들을 이렇게 지적할 필요가 없어요.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들은 계속 그렇게 살라고 해요. 한 달에 500도 못 벌면서 명품 사고 골프 치고 이러면 그냥 그렇다고 주변에서 하면 박수 쳐줘요. 너무 멋있다. 역시 나는 그런 삶을 꿈꾸는데 너무 대단하다. 그들과 내가 사는 가치관이나 삶의 방향이 다른 거잖아요. 굳이 그들한테 왜 그렇게 살아요? 이러면 괜히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럴 필요가 없죠. 괜히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올라갈 기회는 더 많아지는 거죠. 모두 다 우리처럼 열심히 살고 정신 차리면 올라가기 힘들죠. 그러니까 냅둬요. 지금 문화 흐름 자체가 그렇게 되는 거를 기뻐해야 돼요. 어린 친구들이 게임에 빠져 살고 막 클럽 다니고 술 먹고 이런 거를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고요.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까지 이기적으로 얘기하냐면 저는 제 주변 사람들이 다 저처럼 살기를 바래서 응원하고 얘기하고 독촉하고 그랬는데 기분만 나빠하더라고요. 이렇게 살려고 안 하고. 근데 저는 애초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구나.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제 유튜브를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은 괜찮을 거예요. 20, 30대에는 지금 뭐 큰 차이가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60대, 70대가 됐다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때 가서 뭔가 느끼기에는 늦었죠. 내가 뭔가를 시도하기가 어려워지니까. 그러면 내 인생이 뭐 됐다라고 생각을 해도 끝난 거일 가능성이 높죠. 자식들이 내 노후를 보장해주면 다행이겠지만 요즘에는 그렇지도 않잖아요. 부모를 부양할 그런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자식한테 주어주기도 어렵잖아요. 내가 내 삶이 보장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냥 냅두라고 하고 여러분들이나 정신 차리고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S의 개념으로 돌아가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스템에는 세 가지 절대 법칙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돼요. 첫 번째, 내 시간과 에너지가 가장 소중하다. 이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남의 그런 게 아니라 내 시간과 에너지가 가장 소중한 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상기해야 돼요. 두 번째, 어제와 오늘 내가 같은 에너지를 쓰면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은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번 귀찮고 불편했던 건 지금 어렵고 돈이 들더라도 반드시 바꿔야 돼요. 이 세 가지 절대 법칙을 지키면 여러분들이 놀면서 돈을 벌거나 아니면 경제적 자유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첫 번째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내 시간과 에너지가 가장 소중하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비싼 건 뭔가요? 뭐 시계, 뭐 옷인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시간과 에너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 시간이 제일 비싸요. 누군가와 쓸데없는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면 저는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나한테서 가장 비싼 걸 뺏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10년 전에 연예인 열애설이나 스포츠, 세상 이슈 같은 게 기억이 나나요? 거의 기억 안 날걸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지금 그런 거에 관심을 갖고 신경 쓰고 있어요? 그때 그냥 본인 시간과 에너지가 귀하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한 사람들은 지금 삶의 수준이 바뀌었을 텐데 매번 그런 쓸데없는 데 에너지를 쓰는 사람들은 삶의 수준이 계속 그대로겠죠. 10년이나 20년 뒤에도. 저는 스포츠? 그거 그냥 바보 노름이잖아요. 3S, 스크린, 스포츠, 섹스 이거에 사람들을 관심 갖게 해서 정치인들이 우리를 우미나 전략을 펼쳤던 거잖아요. 그거를 요즘 시대에도 적용한다는 게 전 너무 슬프거든요. 그렇게 조종당하고 쓸데없는 데 에너지 쓰고 내 인생에 좀 더 포커싱이 안 맞춰져 있고 너무 바보 같은 것 같아요. 내 시간과 에너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믿어야 돼요. 남의 거 말고. 누가 뭐 연예인이 최근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승기 씨가 뭐 소속사와의 음원 정산을 못 받아서 여러분들이 막 거기에 에너지 쏟고 댓글 달고 막 억울해하고 이러잖아요. 그래도 이승기 씨가 여러분들 삶보다 나아요. 최소 100억 이상 모았을걸요. 여러분들 이승기 씨 집 못 봤습니까? 쇼퍼마이도 몇천만 원인데 그게 여러분들한테 중요합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월급 받는 게 불만족스럽고 더 나아가려는 노력을 하는 것보다 더 그게 중요합니까? 그리고 축구는 정말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여러분들이 한 달에 100만 원 더 버는 것보다 정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것들이? 계속 휘둘리는 삶인 거잖아요. 주체적이지 못하고 남의 잔치에나 관심 있고 내 잔치를 누릴 생각은 안 하고 매일매일이 파티여야 되고 크리스마스여야 되는데 남의 이벤트에나 계속 여러분들은 신경을 쓰면서 계속 노예로 일을 하면서 산다는 게 저는 슬프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어제와 오늘 내가 같은 에너지를 쓰면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은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어제 50이라는 에너지를 써서 50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면 오늘은 50이라는 에너지를 써서 60이라는 결과가 나와야 돼요. 반드시 무슨 일이 있던 간에. 그래야 우리는 매년 더 적게 일하고 더 많이 벌 수가 있어요. 저는 작년보다 올해 덜 번 적이 없어요. 살면서. 그게 절대 법칙이에요. 어떻게든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거야? 여러분들도 다 그런가요? 항상? S의 개념이 들어가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과 같은 이커머스를 할 때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보내는 뭐 발주, 송장, 배송, 뭐 CS, 상품 기획, 물길 전략, 리스크 관리 이런 것들이 항상 어제보다 오늘 더 효율적이어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하던 대로 하잖아요. 그 습관이 그 조금의 사고 차이가 여러분들을 계속 노예로 살게 할 거라고요. 돈을 벌게 해도. 사람들은 물어봐요. 본인이 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고 최선일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분들이 어떻게 업무하는지를 보면 최선이 아니라 거의 최악의 상황에서 해요. 본인이 직접 송장 입력하고 송장 보내고 이제 발주하고 뭐 물론 처음에는 다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 알에 대한 것도 좀 더 잘 알 수 있고 하지만 계속 그렇게 된다면 깜냥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죠. 오너는 매출을 올리는 데 집중해야 돼요. 최대한 그거에 신경 쓰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다 시스템 해야 돼요. 내가 해도 남이 해도 비슷한 거는 최대한 맡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맡기는 게 돈이 아깝거나 내가 이제 좀 남한테 맡겨서 좀 효율이 덜 나온다고 생각해서 좀 어설프게 될 테니까 남한테 맡기거나 시스템한테 맡기면 그게 아깝다는 사람들은 딱 깜냥이 그 정도인 거죠. 삼성 사장이 핸드폰을 직접 합니까? 백종원 씨가 새마을식당 가면 매번 다 구워줘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도 좀 더 성장하려고 하고 깜냥을 키우려면 내가 직접 하지 않는 거에 대한 것들을 계속 시스템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매출을 올리는 쪽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사람이나 기계한테 최대한 맡겨서 극한 효율을 추구해야 됩니다.
뭐 주문이 들어오면 엑셀 파일 정리해서 공급처에 보내는 것은 사실 매크로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주는 서비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찾아봐서 그렇지. 그런 게 불안하면 그냥 대행을 맡겨도 되고요. 사람한테 맡겨도 되고 하루 한두 시간 그거 확인해서 배송을 직접 보내는 시간에 다음 달에 월 1000벌 R을 하나 기획하는 게 더 뛰어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이렇게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추구해야 더 나은 가치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라는 R이. 제가 치킨집 때 맥주를 직접 따르고요. 치킨을 직접 튀겼어요. 5년 내내 그런 건 아니고 초반 한 2, 3년은 제가 직접 다 했어요. 근데 저는 계속 효율을 추구하려고 했었으니까 계속 좀 더 낮게 하고 내가 일은 좀 더 덜 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구상을 했던 거죠. 장사 잘 된다고 제가 직접 누구 한 명 알바 쓰는 게 아깝다고 뭐 100만 원, 200만 원 쓰는 게 아깝다고 계속 머물렀으면 저는 지금도 치킨집에서 맥주를 따르고 치킨을 만들고 있었겠죠. 그 깜냥 정도였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깜냥을 믿으면 계속 효율적인 걸로 나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이제 돈은 잘 버는데 RC를 잘 하는데 짠돌이인 사람들이 이 개념을 적용을 못 해가지고 뛰어난 총량이 있음에도 본인이 고생하면서 돈을 벌죠. 물론 처음 맡기면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다 대부분 어설프고 효율이 안 나와요. 근데 그거를 일단은 맡기고 나서 효율을 찾아가는 과정이 저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돈을 주고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사람한테 맡겨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좀 더 쉬면서 돈을 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 번 귀찮고 불편했던 건 지금 당장은 어렵고 돈이 들더라도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관성이 있어서 하던 게 편해요. 방식을 바꾸면 초반에 에너지를 많이 써서 더 불편해지죠. 그래도 우리는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안 되는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노인분들은 지금도 계좌이체를 할 때 은행에 갑니다. 은행 가면 나이 드신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거 이체 업무 하려고 해서 그래요.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고 내가 핸드폰은 잘 어렵다고 생각해서 안 하는 것들 때문에 누구는 10초 만에 할 수 있는 거는 누구는 춥고 비 오는 상황에서도 은행에 꼭 가서 업무를 해야만 된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도 계속 지금 하던 거를 계속 효율적이다라고 믿으면 계속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간단히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한테 적용한 걸로. 저는 집중할 시기에는 일상이 좀 무너져서 이제 차를 어디 주차했는지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벤틀리 탈 때 주차해 놓은 것을 자꾸 까먹어가지고 그 정도로 좀 일상이 무너져 있는데 제가 그걸 한번 겪고 나서 너무 열받아서 어떻게든 차가 있는 위치를 제가 알 수 있는 걸 찾았어요. 온라인에서 봤더니 시동을 끌 때의 위치를 사진 찍어서 제 핸드폰으로 보내주는 기능이 있는 블랙박스가 있더라고요. 전 바로 샀죠. 물론 살 때 뭐 벤틀리는 좀 특수해서 설치하고 이런 걸 제가 직접 못하니까 기사분이 와야 되고 좀 불편하긴 했었어요. 근데 한번 그걸 하고 나니까 저는 뭐 백화점을 가든 어딜 가든 차 위치를 제 핸드폰 갤러리에 그냥 마지막에 위치를 찍어서 보내주니까 더 이상 차를 찾으러 뛰어다니지 않아도 된 거죠. 돈을 쓰고 초반에 좀 불편해도 나중에 그 이제 차를 찾아다니는 어떤 불편함이 아예 없어진 거죠. 그 시간에. 전 시간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게 시스템의 어떤 개념인 거죠. 월 1000에서 월 3000 순수익을 버는 분들 중에 이게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RC에 대한 이해는 그럭저럭 됐는데 S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계속 죽어라 고생하면서 돈을 버는 거죠. 꽤 큰 회사 보세요. 오너가 직접 그렇게 말단의 일까지 하고 있는지. 좀 어설프더라도 맡기고 퀄리티를 높인다고. 그래야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100세까지 일하고 싶으면요. 그냥 여러분들이 다 하세요. 근데 100세까지 일하고 싶지 않고 놀면서 돈 벌고 싶거나 용돈 받는 삶으로 나아가려는 분들은 이 S에 대한 개념을 뼛속 깊이 새겨야 됩니다. 저 역시도 100세까지 일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일할까봐 무서워서 필사적으로 어떤 10년의 기간 동안 노력을 했고 이제 자유인으로 겨우 저는 이제 똑똑하지 못하니까 10년 안에 안 돼서 지금은 13년째 하고 있는데 14년, 15년째 넘어가면서 자유인으로 되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도 스스로 노예가 아니라면 100세까지 일할 사람이 아니라면 그걸 본인의 인생을 통해서 직접 증명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몇 살까지 일할 겁니까?